안녕하세요. 세상사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끝난 제21대 총선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고요. 300석 중에 180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죠. 제가 보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몇 가지 청의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는 보면은 2017년에 저희가 이전 정부를 세련된 혁명의 방법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혁명의 방법으로 쫓아냈던 그 탄핵 사건의 마무리다. 그 마무리는 누가 지었느냐? 국민들이 마무리를 지은 것이죠. 본인이 시작한 일,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앉혔고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이후 남아있던 그 잔존 세력들이 마지막 저항을 하게 되고 그게 국민들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 와중에도 국민들은 최고의 투표율로 반응을 하면서 그 세력에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고 그 결과 짧게는 2017년 촛불혁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조금 길게 보자면은 1970년대 말 부마항쟁, 박정희의 죽음을 이끌었던 부마항쟁, 그 이후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나타났던 1980년에 광주항쟁을 거쳐오다가 군부 정권에 대한 저항이 정점에 달했던 1987년 6월항쟁, 그리고 2017년 말씀드린 촛불혁명이 발생하게 되죠.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에 볼까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을 바꾼 것이고 2018년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구세력들은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구세력들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2020년 초 지금 과거의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시스템에서 몰려나가게 됩니다. 완성이죠. 대통령, 지방 권력, 그리고 국회 권력이 모두 교체가 되게 되고 국민들은 그 과정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선거 결과는 2017년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길게 보자면 구한말 늙어서 노쇠해진 균형감각이 무뎌진 조선의 저항을 했던 통합혁명으로 시작을 했죠. 그 이후 어떻게 보면은 한 백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도층과 민중들이 교감을 해서 그 교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최초의 경우라고 봐집니다. 민의의 표출이 제한적이었던 왕정시대, 저희 역사에 나온 왕정시대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의 역사상 역사의 기록 이후로부터 이만큼 나라 전체로서 기가 에너지가 충만했던 적은 없다고 봅니다. 동양의학적인 비유를 빌리자면은 기의 흐름이 아래 위로 잘 섞여서 충만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대운의 시기에 접어든 그런 느낌입니다. 유라시아의 드넓은 평원에서 활동하던 저희 조상들이 어떤 이유에선가 한반도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고착되면서 그 이후로 생겨진 약간 오장육부의 뒤틀림, 그런 것들이 그 뒤틀린 오장육부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존의 진보, 보수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체계는 좀 허물어질 거고요. 물론 그 진보, 보수라는 이름은 남을 수 있겠으나 그 구성은 전혀 딴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변화는 정치 체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문화, 과학,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들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상낙을 맞이하게 됐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은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던져질 것입니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준비 태세가 잘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도 코로나의 발생과 우리의 대응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죠. 예. 저도 그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아까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올렸던 그 정부가 어떤 국민을 위해서 그 촛불혁명의 정신에 얼마나 잘 부응하는지를 테스트해서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짧은 기간에 2, 3년 짧은 기간에 우리 선택에 대한 결과를 실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큰 상승 효과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코로나 대응 사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의 구성원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민주주의라는 체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 허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됐고,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껍질과는 무관하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지배와 피지배 구조라는 조금 더 날선 그런 지배 구조 속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대다수가 멍청해야만 한쪽이 덕을 보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느끼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돈으로 이런 시국에 코로나 진단키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한낱 마스크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방호복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플라스틱 봉지로 방호복을 대신하고, 이 일본에서는 비옷으로 방호복을 대신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말씀이죠. 과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일본에 대한 생각,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이만큼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과정에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여태 최고의 투표율로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러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쪽이죠.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저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인들이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어준 그 정보에 왜곡돼서 살아왔다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이룬 촛불혁명의 성과가 실상은 대단한 것이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정부 회의에서 최근 들어서 세상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바뀔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단지 방역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평생 코로나 우리가 같이 간다. 평생 마스크를 쓰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 뜻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코로나 이전에서는 몇몇 주요 인사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이 이런 말을 했죠. 지금은 세계사적 전환점이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 전환점이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큰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데 그 변곡점을 만드는 계기가 코로나의 창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시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고전에서도 세상에 대한 세상의 변혁에 관해서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역 들어보셨습니까? 역경이라고도 불리죠. 사서 삼경,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 사서죠. 삼경은 시성, 시경, 서경, 역경입니다. 그래서 역경이 주역입니다. 역경은 어떻게 보면은 유교가 아니지요. 유교에 훨씬 전에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교의 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왕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공자가 가죽끈이 몇 번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는 그 책이 주역이기도 합니다. 주역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책이죠. 사서로 인간의 됨됨이와 나라를 다스리는 군자의 도리를 깨친 다음에 내 뜻을 세상에 펼칠 때
세상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공부하는 책이 역경, 즉 주역입니다. 자, 주역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선천과 후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변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변혁이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세계사적 전환 이런 것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선천과 후천에서 저희는 선천의 마지막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선천에서는 음양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음양, 저희 태극기에 있는 태극, 즉 음양의 이치를 담고 있는 그림이죠. 태극, 음양,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살짝. 그것이 선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균형이 살짝 어긋나서 2% 정도 부족한 상태가 선천입니다. 그 어긋남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게 쌓여가게 됩니다. 그 음양 중에서 부족한 것은 음인데요. 선천에서는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과 불협화음이 쌓이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급격하게 음과 양의 균형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후천으로 진행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동학운동이 있을 때도 이런 주장들이 크게 인기를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 선천에서 쌓인 그 불협화음과 갈등, 그것들이 농축되고 쌓이죠. 그것이 터져서 복물이 터져 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쌓아왔던 그 왜곡된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드러나게 돼서 우리가 그걸 보고 느낍니다.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잘못됐구나 이게. 그래서 빠른 변화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수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후천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코로나 사태로 오랫동안 우리를 지탱해왔던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과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허실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국의 실상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누가 껍질이고 누가 알맹이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거품인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삶,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위주로 새로운 순서가 정해지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치체제이기도 하고 경제체제이기도 한 것이죠. 앞으로는 돈과 무력으로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패권이 형성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고 저희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